세계와 K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디정 평론가 알파고 신하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알파고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 네팔. 네팔? 네. 팔 4개, 네팔. 이 유머 감각이 뛰어나세요. 와, 네팔 이거 웃어준 사람 처음이네요. 원래 사람들 안 웃고 저 있었다가. 재밌어. 근데 이렇게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네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네팔 잘 다녀오신 네팔, 겁니까? 인도 그리고 오만. 많이 갔다 왔네요. 네. 오만도 갔다 오시고. 네, 오만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이란이 암암리에 해동을 했을 때 네. 해동 장소로 쓰고 있는 나라예요. 아주 뭐 중요한 자리, 장소, 중요한 나라에 우리 알파고 기자가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자비로 다니시는 거죠? 일부는 잡이고 네. 나머지는 이제 출장 제한이 와요. 이거 좀 해줘. 해달라. 네. 오. 딴 사람 가면 비싸게 하니까 너 네. 외국인 노동자로서 싸게 해줄 것 같아.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중동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헬기 추락 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라이시 이란 대통령. 지금 사실은 이란도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고요. 국제사회도 좀 깜짝 애도의 물결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란 대통령 라이시 어떤 인물이고 이란 내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알파고님이 한번 말씀 좀 부탁. 이분이 혁명 예. 당시에는 왜냐면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분의 선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예. 이슬람 혁명.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라흐바르라고 하는 예. 최고 종교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최고 종교 지도자인 호메인이라든가 네. 하메네이든가 다 이분의 선배들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선배들을 보고 그때 혁명 당시에는 열심히 했고요. 예. 다음에 혁명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혁명 재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때 이분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의 그 사형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살짝 좀 약간 악명도 없지 않아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혁명을 완수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네요. 그렇죠, 어쩌면 그렇죠. 이슬람 혁명으로 기준을 봤을 때. 웬만큼 사형 판결을 우와. 이분이 사인했어요. 어허. 하여튼 다음은 이 사람이 어쩔 때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 검찰총장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이란의 검찰총장 같은 예. 위치다. 그리고 하마네 지금 현재 최고 종교 지도자이란 완전히 그러니까 단단한 손오발 관계. 선배님이라고 모시고 있는 그런 네. 후배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하마네이는 지난 대선 때는 너무 무리해가지고 이분을 이제 그 대선 자리에 앉혔고 이분이 좀 약간 무리하면서 대통령 됐어요. 그 무리하다는 말을 우리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란에서 선거가 있는데 민심이 어떻게 반영되냐면 네. 선거의 참여율. 예. 그래서 지난 대선 참여율이 40%밖에 안 됐었어요. 대선 우리도 그렇지만 이란도 대선은 되게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 낮는 거 이제 아닙니까? 그 40%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참여해봤자 의미가 없는 대선이다. 예. 전에 있었던 대선들은 그렇게 낮지는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마네의 입장에서 같은 후배이긴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후배가 대선을 이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약간 이번에 막으려고 좀 거기서 헌법을 지키는 위원회 같은 뭔가 기관이 있는데 헌법수호위원회. 네, 헌법수호위원회가 있는데 헌법수호위원회, 예. 그 위원회가 너무 좀 약간 무리해가지고 괜찮은 후보들을 막아놨어요. 막아내고.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음 종교 제거 지도자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란은 아시다시피 신학자들의 나라이거든요. 신학자들을 다스리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신학자로서의 타이틀도 있고 왜냐하면 몇 년 전에는 아예톨라 됐었거든요. 네. 아야톨라.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모자가 검은색 모자예요. 그 검은색 모자의 의미가 뭐냐면 모함메드 사도의 피가 섞여 있어요. 종교 관련된 모자라고 봐야 되죠. 예.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 모자가 있잖아요. 예, 어디나 예. 다니면 항상 예, 모자를 쓰고 예. 있는데 지금 현재 하마네이도 라이시도 검은색 소재를 쓰고 있고 그 장례식 영상들도 보시면 예. 레이시 대통령의 관 위에는 그 검은색 모자가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뭐 모함메드 사도의 피가 어느 정도 섞여 있고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배경이 있고 그리고 하마네이드 너무 많이 밀어주고 있으니까 자기
종교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지금 사고가 노후화된 항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미국 등 서방에서 너무 제재한 거 아니냐. 이 대통령이 이런 비행기, 이 항공기 타다가 이래 된 거 아니냐라면서 미국 책임을 또 얘기하는데 미국은 또 책임 없다라고. 핵 개발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네. 자,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아니, 저는, 평론가님. 네. 예, 이거는 이제 그 자리프 전 네. 외무장관이 TV에 나와가지고 이란 TV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제 사실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979년 오래됐죠. 이후 너무나 오래됐죠. 그럼요. 봉쇄를 했는데 그래서 이란의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아니 그 악천후 상황에서 이런 낡은 헬기를 그렇게 중요한 인물을 태우는 결정은 너네가 한 거 아니야? 야, 그 날씨에 그 비행기를 태우면 그 항공기를 태우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내부 체제 단속용이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야 되는데 그렇죠. 혹여라도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게 제기될 수 있는 음모론 있잖아요. 네. 아니 헬기가 석 대가 떴는데 두 대는 멀쩡하게 착륙을 했는데 한 대만 하필이면 산악지대에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이거 내부 권력 투쟁과 관련된 거 아니야라는 네. 음모론이 제기될 수 있는 걸 어떻게든 좀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리고 또 외부로 좀 책임을 돌리기 위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용도로 저는 이 얘기를 한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알파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그 이 헬기 사고가 있었던 동네 갔었어요. 아, 그래요? 네, 줄파이라는 도시인데요. 아. 거기는 진짜 완전 산악지대예요. 아하. 우리 이란이라고 하면 왠지 사막이라고 저는 생각하실 그냥 텐데. 느낌에 산악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드는데. 근데 그쪽 북방 지역이거든요. 아. 제가 태어났던 고향으로부터 한 2시간 거리예요. 멀지 않네요. 네. 터키랑. 예. 예. 그 튀르키예로부터 아제르바이잔 지나가고 그 이란 국경이에요. 아하. 하여튼 줄파에서 진짜 헬기가 추락하면 거의 좀 약간 좀 구조가 하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그치. 거기는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하필이면 또 산악지대에서. 그리고 이제 끌리면서.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은 그런 헬기에다가 태우냐. 네. 아니 원래 디폴트가 이거예요. 아,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러시아에서 구매했던 그 헬기들이 있는데 그걸 왜 안 쓰고 이 헬기에 네. 태우냐. 아니 러시아에서 샀던 헬기를 군사용으로 쓰고 있고 이거는 그냥 민간으로 대통령이 민간 쓰고 그 있는. 네. 운반용으로 쓰고 있는 헬기인데 왜냐면 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군사용으로 그렇겠죠. 쓰고 예, 있는 예, 헬기. 예. 참 심각한 상황인데 일단 좀 전에 알파고가 뭐 얘기를 좀 해주긴 했지만 이 이란의 통치 구조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1979년 혁명 전에 네. 팔레비 왕조라고 해서 그렇죠. 친미 친서방 왕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체제 하에서 거기에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네. 그 당시에 굉장히 탄압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메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야톨라. 아야톨라라는 명칭 자체는 알라의 뭐 증거, 알라의 신호 뭐 이런 뜻이어서 굉장히 최고 지도자한테만 수여되는 칭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야톨라 첫 번째 아야톨라가 호메이니였고요. 네. 그 호메이니가 당시에 이제 서방 국가 유럽 쪽으로 망명해 있는 상황에서 그 호메이니를 구심점으로 팔레비 왕조에 대한 어떤 반체제적 운동이 계속 있었고요. 네. 79년에 그 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란이 이슬람 국가로 탈모를 하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변신을 하면서 호메이니가 구심점으로 딱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최고 지도자가 하메이니가 된 거고요. 그리고 하메이니가 지금 39년생이에요. 네. 연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라고 하는 그 지도자는 종신이에요. 종신이지만 지금 연세가 너무 많고 그 업무 수행을 다 못할 경우에는 다음 최고 지도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지도자가 나이 많네요. 여기도. 그렇죠. 라이시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원래는 있는 거죠. 대통령 예. 라이시가 서열상으로는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야. 그 라이시 대통령 이전에 하산 로한이라고 해서 네. 그래도 온건파
서방 쪽과 대화를 하겠다는 쪽이 정권을 8년간 잡고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기억하시겠지만 이란 핵합의, 오바마 행정부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이란 핵합의를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경제 제재를 좀 풀면서 조금 이란이 숨통을 트이는 상황에서 다시 고삐를 죄게 된 게 라이시 대통령의 등장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네요. 히잡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아하. 벌어졌었고요. 예. 지금 그 상황에서 또다시 결국은 대통령이 다음 달 28일에 또 뽑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실질적인 권한은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이란의 운명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죠? 다음 대통령이 어느 쪽에서 누가 뽑히느냐예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근데 이란에는 최고 지도자 직속의 헌법수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출마자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곳이에요. 야, 그렇게 다 있네요. 네, 지난 대선하고 총선에서 개혁적인 인물들 예. 조금이라도 아니 뭐 이란에서 진보적이라 해봤자 얼마나 진보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은 다 탈락시켰단 말이죠. 아. 그래서 이번에 과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온건파냐 또는 강경파냐, 그리고 최고 지도자급으로 누가 부상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라이시 대통령의 사고의 진실도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아하. 혹시 알파고 대통령 후보로 어떤 인물, 아니 뭐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 그거는 지금으로서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맞출 수가 왜냐하면 없다. 예. 라이시 대통령이 그렇게 무리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란이 역대급으로 국내적인 상황이 아수라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라파르도 그 하마네이도 어느 정도 아마 후회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이 중간중에 시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는 수많은 시위가 있었던 거는 네. 이 라이시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이전 대통령 로하니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는 그 전문가 위원회라는 거 있어요. 88명으로 구성돼 있고 라파르를 하야시킬 수 있는 예. 전문가위원회. 예. 그런 거 있는데 거기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막았고요. 그리고 혁명을 일으켰던 호메이니의 손주도 아야톨라히거든요. 아하. 그분도 그 위원회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막아놨어요. 맞고. 예.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미 국내적으로는 너무 좀 약간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성향의 사람이 대통령 될 건지가 진짜 앞으로 이란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제대로 그 보여줄 만한 신호가 될 거예요. 상징이 될 거예요. 근데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얼마 안 남았죠. 금방 결론이 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하메네이 그 둘째 아들이 모즈타파 하메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권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팔레비 왕조를 내쫓으면서 세습 통치를 종식시켰거든요. 그게 굉장한 자부심이었어요. 우린 혁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하메네이가 자신의 둘째 아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훨씬 그 내부 반발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권한을 가집니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최고 지도자 아래에 정예군이라고 하는 혁명 수비대가 있거든요. 결국은 돈이에요. 움직이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도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를 위시로 하여 이 최고 지도자 요 그룹에서 이란 경제의 대부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돈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란 내부가 지금 경제적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하메네이 입장에서 무리하게 다시 강경하게 갈 수 있을 것이냐.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랬을 때 역풍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란 대통령 선거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될지 어떤 또 의미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형사재판소가 이 칸 검사장이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네.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있나요? 동시에? 국제형사재판소는 말 그대로 독립적인 국제사법기관이고요. 상설 그 전쟁 범죄라든지 반인도적 범죄를 재판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타냐후하고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2명이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체포영장이 청구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1인자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3명이 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 영장이 발부가 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검사장이 청구를 했다라는 거는 청구만 했다. 그렇죠. 3명의 판사들이 이제 심의를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시간이 꽤 뭐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상징적 의미가 엄청난 거죠. 뭐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죠. 있다라는 걸 ICC는 아예 전쟁 그렇죠. 범죄를 관할하는 그렇습니다. 재판소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쪽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마스야 뭐 서방 국가에서는 테러 조직으로 이미 낙인을 찍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타격이 별로 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격이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가뜩이나 국제 여론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이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방점을 제대로 찍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ICC가 지금 말씀처럼 뭐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를 관리하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은 회원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리 회원국도 아닌데 너희들이 뭐 체포영장 뭐 이런 거 하느냐라고 반발하는데 근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 회원국이든 말든 회원국들의 나라들에 가면 그 나라에서 체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ICC는 여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네. 법원이 대한민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그렇죠. 대한민국 눈에 보이는 그 영역 안에서 무슨 범죄를 일으키면 재판권 이런 문제네요.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ICC는 이 사람을 체포하자고 하면 오케이 가서 직접 가서 이스라엘에서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근데 ICC의 회원국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렇죠. 예. 거기서 체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서 물어봤던 나라가 누구냐면 독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제일 이스라엘이랑 친근한 관계이고 이스라엘 무슨 일이 있어도 오케이 하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그 정도 아닌데 네. 이제 독일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ICC에서 지금 청구가 되는데 발부가 안 됐잖아요. 네. 진짜 체포 연장이 발부되면 영장에 니네들 어떻게 할 거냐. 독일한테 예. 독일이 어쩔 수 없이 체포해야죠. 그래서 어. 지금 이스라엘이 흔들렸어요. 예. 아니 어떻게 독일이 그러냐. 예. 독일이 그 죄책감이 많아서 이스라엘이 되게 잘하잖아요, 사실은. 반유대주의 프레임을 되게 가장 두려워하는 네. 나라가 독일이니까 독일인데. 아니나 다를까 네타냐후 총리가 난리가 났어요. 나 기분 더러워. 아니 그러니까 정말 괴물 같은 하마스하고 윤리적인 이스라엘 군을 어떻게 동등한 위치에 놓고 둘 다한테 체포영장을 체포영장을 발부하느냐. 말도 예.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반유대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네타냐후가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어쨌든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전쟁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게 푸틴하고 동급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내부적으로 네타냐후 퇴진 운동이 엄청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있냐면 네타냐후와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곧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오히려 네타냐후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밖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짐이 곧 이스라엘이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네요. 이런 당연합니다. 예. 네. 이 상황에서 관할 건 아니라고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고 네. 있죠. 그럼 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니들이 감히 우리의 가장 큰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ICC 제재할 거야 이러면서 검사장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비롯해서 제재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ICC가 그동안은 이 124개 회원국이 있는데 너무 희한하게도 서방 국가에는 단 한 번도 민주주의 국가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식과 관련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애들만 잡아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아니 ICC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니야라는 네.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체포영장 청구한 것만으로도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다. 예. 지금 말씀한 것처럼 미국, 특히 바이든 대통령, 독일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나선 것 같은데 이게 바이든한테 유리한 겁니까? 대선하면 불리한 거 아닌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예. 무엇이든 바이든한테
유리한 거 없어요. 아 유리한 것 자체가 없다. 예. 바이든이 어디를 만져도 다 더러워요. 예.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하여튼 그래서 바이든이 아마 지금 세계 정상들 중에서 네.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본인이 가장 수렁에 빠진 사람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본인이 정권을 안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되게 비판하기 쉽거든요. 비판하고 말하기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바이든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본인한테 그래도 좀 유리한 표심을 줬던 아랍계가 등을 돌리고 있고 심지어 바이든 퇴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바이든이 터무니없고 정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동등한 위치로 취급할 수 있느냐 이러고 난리를 치니까 네타냐후랑 그동안 네타냐후 조심해 너 지상전 하면 안 돼 민간인 학살 멈춰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갑자기 또 네타냐후 편을 드는 거잖아요. 아랍계가 그럼 그렇지 바이든이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다. 그러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바이든은 너무 입장이 그러니까 오락가락이잖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할 말이 너무 많다. 그렇죠. 이 바이든 얘기 좀 더 해보면 최근에 바이든이 그 루터킹 목사가 졸업한 그 명문 흑인 남자 대학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대선 때 바이든한테 몰표를 안겨준 곳인데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면서요. 네, 조금 아니고 많이 달랐습니까? 흑인들한테 좀 표심으로 호소하려고 갔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요술하려고 하다가 학생들이 나와서 네. 그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학생들이 반대 운동을 했었잖아요. 예. 이렇게 손으로 들고 똑같은 퍼포먼스를 이번에도 했어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결국은 가서 뭐 큰 이득을 못 봤다고 봐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이제 흑인들 원래 바이든의 지지 계층은 청년, 네. 진보 그리고 흑인, 유색 인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로부터 다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네. 때문에? 가자 전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쟁 때문에. 네, 이번에 그 모어하우스 대학인데요. 이 대학이 조지아주에 있어요. 조지아주는 일명 스윙 스테이트, 예. 경합주 중에 하나잖아요. 예, 여기서 표심이 어디로 쏠리느냐가 바이든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데. 지금 400명이 넘는 졸업생 중에서 20명 정도만 박수를 쳤고 나머지가 아하. 다 등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이거 참. 게다가 최근에 또 하버드대에서도 굉장히 이 가자 전쟁에 있어서 바이든 정부의 어떤 이스라엘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왔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바이든한테는 지금 다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뭐 이스라엘 얘기 좀 더 해보면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미국 언론사 AP통신 생방송 시설을 폐쇄하고 방송 장비를 지금 압수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기사를 읽을 때 저는 기분 나빴던 건 네. 뭐냐면 똑같은 거 알제지를 했을 때는 사람들 그렇지. 관심이 없었다가 AP를 하니까 와 이거 뭐냐고 이렇게 난리를 알자지라 했을 때 아무 문제 없다가 네. AP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저기 알파고 기자님, 저는 알자지라 이 관련해서 얘기 나왔을 때도 제가 방송 나가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참고로. 다 했으면 저희. 네, 자 AP 통신. 우리 토마토 뉴스 다르죠. 네, 자 이 알자지라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알자지라 방송의 AP 통신이 이제 관련 영상을 넘겼다라는 이유로 법 위반이라고 한 법 건데요. 위반 때문에. 지난달에 그 이스라엘 의회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방송사의 취재와 보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방송 송출, 뭐 취재 다 차단하고요. 심지어 알자지라 그 사무소까지 지국 사무소까지 다 폐쇄를 했거든요.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알자지라 폐쇄 당해 가지고 취재를 못 하니까 AP 통신으로부터 영상을 우리가 이제 보통 통신사로부터 언론사가 영상 많이 받고 언론 보도 많이 받거든요. 계약만 체결하면. 네. 근데 그걸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생방송 중에 이런 식으로 그 장비를 압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방송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AP가 미국 쪽이잖아요. 미국 언론사죠. 자, 예.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서 뭔데 예, 이거? 비공식 고위 채널을 통해서 어허. 이스라엘에 압박이 가해진 겁니다. 그래서 장비 돌려줬다고 해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게 보도 통제하는 거 이거를 국제 언론 단체에서 막을 수 있는 법 같은 건 이거 없을까요? 웃긴 거 뭐냐면 네. 제가 이거 튀르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튀르키 언론이 이거 우리를 왜 안 막아? 예. 우리가 더비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막아줘야지 좀.
트리키 이슈가 안에서 됐네. 국내 이슈로 쓸 수가 있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놀래고 있더라고. 왜 터키 언론을 안 막는지. 네, 튀르키예는 안 막는다. 네, 이거 법적으로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비판을 해도 이스라엘이 본인들이 원하는 걸 안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유엔 결의안이 있어도 안 하지 않습니다. 들어 처먹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네.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동 또 이란 또 이스라엘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글쎄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상황 언제쯤 좀 정리가 될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